안녕하세요. 이제 작가 마리엘입니다. 무슨 책 쓰냐고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여쭤보셨지만 저의 관심사는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듯 뭐니뭐니 해도 오타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타쿠가 많다는 사이트에 가서 오타쿠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이큐를 보고 운동에 대한 열정을, 클라나드를 보고 눈물겨운 사랑을, 페스나를 보고 신념을, 나침의 우인장을 보고 이종족에 대한 이해를, 크로코의 농구를 보고 우정을, 은혼을 보고 색드립을, 가이리를 보고 간지를 배웠다. 너희들 애니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감동의 대향연. 물론 그 직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오타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야장천 읊어놓습니다만 사실 이런 글이 오타쿠에게 와닿을 리가 없죠. 원래 판타지란 것은 그런 거니까요. 스포츠를 다루는 작품을 읽는 이유? 내가 스포츠를 직접 하는 수고를 겪기 싫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희열과 경쟁 심리의 아픔은 대리 체험해보고 싶어. 크로코를 보고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도려내서 아픈 부분과 노력해야 될 부분은 버려두고 가장 달콤한 부분만 즐기고 싶어. 내가 건드리기 쉬울 만큼 공통점과 취향이 맞는 여자이면 좋겠지만 외모나 능력은 나름 뛰어난 캐릭터를 원해. 서브컬처는 그런 판타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 사실 인간에겐 누구나 현실과는 괴리돼. 하지만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은 미묘한 선에 위치한 판타지를 원합니다. 자폐증에 걸린 캐릭터가 활약을 하면 좋겠지만 자폐증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피해는 그리 보고 싶지 않아. 남자다운 남자를 드라마에서 보고 싶지만 현실에서 감지되는 쎄한 느낌의 남자다움. 와, 저 여자 다리 차면 부러질까? 하는 남자다움 말고 달콤한 부분에 맞춰야지만 떼서 즐기고 싶어. 주인공이 흑수저로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컨셉은 보고 싶지만 정말로 흑수저들이 할 법한 일을 열심히 해서 건실하게 성공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타쿠들이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요 미친놈씨, 내가 경고하겠는데요. 너희들도 연예인 집착증이시잖아요. 오타쿠의 뜻을 모르시나? 그렇습니다. 오타쿠를 위한 책을 쓴 저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 인간은 누구에게나 판타지적 욕망이 있다. 오타쿠는 그것을 더 화끈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좀 숨겨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서서히 느끼시지 않나요? 한때는 대중문화의 영역이 있었던 녀석들, 가령 드라마, 영화 같은 녀석들이 더더욱 서브컬처적인 상상력과 대중이 아닌 특정 시청층을 공략하는 서브컬처적인 타겟팅을 잡고 점점 서브컬처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그 유명한 김정은 가수님도 버추얼 유튜버로 데뷔를 하는 시대라니까요. 물론 그분은 좀 많이 열려 계신 분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중문화와 서브컬처의 경계는 사라지고 오타쿠와 서브컬처적인 상상력이 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고요? 몰라요. 오타쿠가 했겠죠. 아무튼 그런 오타쿠 중 한 명으로 이미 오타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혹은 오타쿠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서브컬처라는 것에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는 제 개인적인 서브컬처 입문용 서적으로, 그리고 그냥 마이너 리뷰 갤러리가 영상으로 리뷰하지 않은 것들을 책으로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제 취향이 가득 담긴 작품 추천 리스트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저의 비어버린 잔고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만 사주세요. 제목은 오타쿠의 욕망을 읽다. 욕망,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사회문화 리뷰도 하고 작품 리뷰도 합니다만 결국 그 안에서 제가 읽고 싶어하는 것은 이 작품 현상 안에는 어떤 욕망이 꿈틀댈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오타쿠의 욕망이 시대를 지나며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서브컬처 작품들은 어떻게 그 욕망들을 찾아내서 전시하고 만족시켜주는지, 그 발전사를 장르에 따라 구분해서 리뷰해봤습니다. 큰 틀로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중점으로 하지만 장르나 맥락 등이 현대적이 될수록 뉴미디어에 가까운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음악 등도 간 장르적으로 다루고 있죠. 자세하게 보면 일단 11장 구성인데 이 책이 시작인 에필로그와 1장은 정말 기본적인 포인트, 서브컬처란 무엇인가, 오타쿠란 무엇인가, 만화는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하는 시간이고요. 2장과 3장은 일본 만화의 스타트를 함께한 SF나 거대 로봇물을 중심으로 일본 사회의 폐왕과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힘에 대한 양가적인 시선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 3장을 합쳐서 작은 파트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힘이었어요. 다만 보자마자 이야기 어색할 것 같아서 약간 오독하기 쉽지만 즉각적 이미지가 잡히는 전쟁이란 키워드를 잡았고요. 이 장들에서 언급되는 작품은 철환 아톰, 철인 28호, 마징가 Z, 기동전사 건담, 아키라, 우주전환 야마토, 스타워즈, 그리고 뭐 작품은 아니지만 페미컴 등이 있습니다. 4장은 성장을 테마로 잡아서 소년 만화와 성장물을 묶어서 얘기하는데요. 제 테이스트를 가득 담아서 4장을 3파트로 분류해서 1파트에서는 드래곤볼에서 원피스까지 전형적인 성장물, 2파트의 데스노트에서 마이브로큰 마리코까지는 전형적이지 않은 성장물, 3파트의 초속 5cm에서 잘자풍분까지는 성장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넣었고요. 여기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부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장에선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 800만의 신을 모시는 나라라는 이미지다운 자연과 신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정리했고요. 이누야샤와 학교 괴담까지는 전형적인 요괴 이야기,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는 재난, 체념, 순환 등의 상징적인 사고관들, 나와 호랑이님을 제대로 리뷰하진 않지만 뭐 거기서부터 노라가미까지는 신마저 모해화해버리는 일본의 천재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2장에서 5장까지는 비교적 성장이니 순환이니 좀 사변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6장부터 9장까지는 정말
정말로 노골적인 욕망, 조금 더 장르적인 포인트를 짚었는데요. 6장에서는 마법소녀물과 함께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랑 작품 리뷰를 중심으로 일본 서브컬처의 거대 서사 붕괴를 이야기하고요. 7장에선 여성향과 소녀만화 흐름을, 한국에선 순정만화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소녀만화라고 썼고요. 8장에서는 남성향과 러브 코미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성향부터 쓴 이유는 그냥 제가 그쪽이 좀 더 친숙해서 기도하고 체간의 서술 순서에 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주세요. 제가 리뷰한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지만 솔직히 디폴트 역해 같은 트위터에서는 나오는 개념을 책에 담은 건 제가 최초가 아닐까, 아니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조금 요즘은 한물 간편이지만 이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생각해서 모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요. 마지막으로 4부는 좀 시의성이 있는 애들, 현대적이고 지금도 피부로 와닿는 소재들을 얘기했습니다. 2차 창작이라든지 동인세카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은매드, 보컬로이드, 버추얼 유튜버, 심지어 영상 도네이션까지. 사실 카게로우 프로젝트 같은 동인세계관, 서브컬처적 세계관 연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책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스킵했습니다. 이 책이 잘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지역적이고 좀 더 심도 깊게 많은 구매 바라고요. 사실 출판사 측에서는 이런 최신 트렌드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많이 살 소구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순서를 조금 재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글을 쓸 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결말부쯤에 쌓아올린 것을 빵 터트리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이 책도 좀 그런 식으로 써버려서 4부가 하이라이트인 파트이긴 합니다만 앞에 3부를 심도 깊게 보지 않는다면 4부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순서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뭐 이걸 안 보면 상위 5%가 되지 못한다든지 이걸 안 보면 성공할 수 없다든지 그런 강렬한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부분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냥 담담하게 서브컬처에 대해서 제가 짜놓은 프레임은 어떤지 공감하신다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라면 디스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편히 읽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많이 팔리면 저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이 영상의 밑에 세부정보 댓글에 예약 판매 링크가 따로 있을 거고요. 이 영상도 아마 예약 판매 링크가 생성되면 그때 올라가는 영상일 겁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출판도 하고 한 겸 마케팅도 좀 하고 팬 서비스도 좀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2가지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3권 이상 구매를 인증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100분을 모셔서 북콘서트 겸 팬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50분 분들이 다 올 수 있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를 작게 100명 정도로 해두었지만 참여율이 좀 강하면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생각 중이고요. 두 번째는 멤버십 5개월 이상 유지해주신 분들이 책도 한 권 구매하셨다고 하면 같이 100분 정도 모셔서 팬미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최대한 참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인원이 많다 싶으면 참석 인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름들을 위한 매직 패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어팬 장사로 10권 이상 구매하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제 애장품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해드리고 제가 제 책 사서 사인해서 따로 드리고 그 사인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링크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타쿠의 욕망은 아닐까요? 그리고 책 가격은 아마 2만원, 그 유명한 차가운 책보다 비싼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 썸네일을 자주 맡아주시는 일러스트레이터님께서 일러스트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가 컬러 인쇄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도 300페이지 분량에 활자로 알차게 꽉꽉 채워넣었으니까 차갑게, 아니 따뜻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유료 광고를 안 받아왔던 마이너 리뷰 갤러리의 원기호 내 책파리에 광고를 한번 이악 물고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모든 영상에 내 제품 태그 붙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 책 내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